쿠션이 뭔지 모르는데 방석 쿠션밖에 모르는데. 원장님 엄청 갈라졌어요. 지금. 엄청 건조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라이빗 라운지 이준 원장. 이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에 어떤 종류의 수술을 저희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의 자녀들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몇 살부터? 근데 수술 내용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죠. 가장 어렸던 환자분 몇 살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되게 전형적이 있어요. 이 따님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머니는 이제 약간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이제 전 너무 시키기 싫은데 자꾸 집에서 쌍의 상태를 쓰니까 마지못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예전에는 어린 친구들 오면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좋아라 하시고 그냥 데리고 가셨죠. 쌍꺼풀 안경 생각나는 그거는 안 되죠. 자료화면 넣을 거예요? 자, 얘기했잖아요. 벌식용이라고. 그럼 벌식용이지. 어른용인데 어른을 위한. 벌식용이지. 아무래도 눈이죠. 성형 수술의 엔트리 단계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눈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절개식 방법, 특히 이제 수능이 끝난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는 코 수술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에는 최소한의 수술로 좀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내는 걸 사실 원하게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쌍꺼풀 일단은 당연히 1순위가 될 것이고 몽골주름 정도에 따라서 앞트임을 같이 고려한 정도? 그래서 보통이 제일 흔한 거는 자연착법이나 절개법으로 라인 잡고 앞트임하고 그 정도가 제일 흔한 수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충 기준이 뭐 17세, 18세 기준으로 보죠. 그 정도 되면은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겠죠. 눈에 있어서는 그 시기보다 좀 빠른다 해도 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보통은 우리 고등학교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눈 수술 정도. 최근의 트렌드가 졸업앨범에 흑역사 안 남기는 게 최근 트렌드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중2 겨울방학 때 되게 많이 오십니다. 중2, 고2 제일 많죠. 다만 이제 코 수술을 저희가 나중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코는 사실 연골이 메인인 조직이거든요. 연골과 뼈의 발달은 사실 그렇게 일찍 끝나진 않습니다. 거의 성인이 다 돼서 저희가 하시도록 사실 권유를 하는 편이죠. 정답이 정해진 건 없어요.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됐다라고 하면 절개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법을 저희가 초이스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눈들이 사실 자연착만 했을 때 되게 잘 나올 눈들이죠. 자, 이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성 안검을 하죠. 물론 이 눈에 이제 앞트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라인만 잡아도 충분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절개하는 방법, 그리고 위트임을 같이 권유하는 방법들도 있죠. 저는 인라인 싣고 인아웃이나 아웃 느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앞쪽에 몽골주름이 꽤 있다. 앞트임이나 위트임을 사실 고민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서 안 된다가 아니라 눈 상태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좀 뚜렷하다면은 그걸 얻기 위해서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뻐지고 싶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약간 전형적인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 이마에 써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자연스럽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눈 재수술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라인 잡았는데 라인이 너무 얇아서 화장할 때마다 티가 너무 안 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저희랑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술 결과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흔하게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따님들 수술 이것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을 때 어머님들은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게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점에서 항상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거는 본인이 만족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첫 번째로는 어머님을 원망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재수술을 해요. 어머님이 의견을 되게 내세워서 가면 어찌됐든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고요. 전 딱 두 단계를 나뉘어요. 상담이냐 수술이냐.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정말 해야 될 거 위주로. 그렇게 하면 어머님 입에서 이제 미소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잡고 나서는 또 돌변을 하죠. 디자인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어머님 말씀 안 듣고 환자분 편이죠. 날 조롱했어요. 왜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기 때 받을 수 있는 수술의 종류, 그리고 어떤 수술이 좀 안전하고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거나 제가 제 자녀에게 시키지 못할 수술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의 전문가적 의견을 조금 잘 들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